이해가 되세요? 저는 아직도 화가 납니다. 며느리 휴대폰을 봤어요. 제 이름이 곧 죽을 사람이더라고요.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이름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요. 제 이름은 정희자입니다. 68이지요. 아침 공기가 시골 펜션 창문 열면 바로 들어옵니다. 소금기 살짝 섞인 바람이 코끝을 간지리더라고요. 그 바람이 볼을 스치면 아, 살았다. 그런 생각이 먼저 올라와요. 숨이 깊어지고 어깨가 내려앉고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 한때는 집이라는 말에 목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밥 짓고 빨래하고 방바닥 한 번 더 밀고 손자 도시락 챙기고 그렇게 사는 게 제 일상이었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나서서 했습니다. 그게 가족이라고 어머니라고 며느리 도와주는 거라고 다들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근데요, 어느 날부터 귀에만 고맙다는 말이 들리고 마음엔 아무것도 안 남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이 허공에 뜨는 날이 있습니다. 그 말이 그 사람 입술만 왔다 갔다 하고 제 가슴에는 내려앉지 않는 날이요. 그날이 자꾸 쌓이니까 어지간한 사람 마음도 비어버리더라고요. 웃긴 건요. 제가 먼저 눈치 보게 돼요. 내가 과했나? 내가 예민한가? 그렇게요. 이제 와 생각해보면 제가 저를 가만두질 않았어요. 쉬어도 되는 날에 굳이 일감을 만들어 붙였거든요. 싱크대 물때가 보이네. 오늘은 행주를 2번 삶아야지. 뭐 이런 식이지요. 왜 그랬냐고요. 일을 하면요, 적어도 내가 쓸모 있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쓸모라는 게 이상해요. 있으면 든든한데 없으면 사람이 바로 흔들려요. 그 흔들림이 싫어서 그냥 계속 손을 놀렸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제 이름을 봤습니다. 그의 전화기 화면에서요. 제 얼굴 옆에요. 4글자. 곧 사라질 사람. 그 4글자가 제 가슴을 그대로 눌렀습니다. 그날 밤에 베개가 젖었어요. 눈물이 알아서 나오는 밤이 있습니다. 그 밤은요, 울다 지쳐서 맑아지는 밤이기도 해요. 저는 그 맑아진 틈으로 결심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 이제는 정리하자. 이제는 내 쪽으로 걷자.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자. 시골 펜션 방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요, 딱 제가 누울 자리, 앉을 자리, 숨 돌릴 자리가 있어요. 작은 전등불이 노랗게 켜지면 마음이 먼저 눕습니다. 컵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2 손으로 감싸쥐면 온기가 손등으로 올라오죠. 그 온기 있잖아요. 사람 말보다 믿음직할 때가 있어요. 말은 늘 흔들리거든요. 온기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른 새벽이면요,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요. 새소리가 먼저 들어오고 뒤늦게 바람이 따라 들어오죠. 그 바람이 커튼을 밀면 커튼이 살짝 들썩입니다. 그 덜컹거리는 소리에 지난 몇 달이 한 번에 떠올라요. 밥 짓던 김 냄새, 유치원 가던 작은 손의 온기, 저녁 식탁에 놓인 그릇들의 규칙적인 소리,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돌아앉던 제 등으로 숨기는 마음이 제일 무겁습니다. 그 무거움을 이제 내려놓으려고요. 제가 떠난 이유요. 복수하려고만 나온 건 아닙니다. 그것도 없다고는 못하지요. 사람이니까요. 다만 복수라는 게요, 큰 소리로 외치며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용히 한 장 한 장 종이를 정리하는 겁니다. 도장 찍고 통장 닫고 비밀번호 바꾸고 집을 내놓고 그 날짜를 내 손으로 고르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제일 정확한 복수였어요. 남을 다치게 하려는 복수가 아니라 나를 살려내는 복수요. 살려내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여기 방 책상 서랍에 얇은 앨범 하나 있습니다. 윤재랑 찍은 사진이 들어있어요. 작은 손이 제 귀를 잡아당기던 사진,
자그마한 이가 반짝 보이던 사진, 그런 것들이요. 그 앨범을 펼치면요, 가슴이 뜨끈해졌다가 또 싸늘해져요. 사랑이라는 게 참 그래요. 뜨거움과 싸늘함이 같이 오죠. 그래도 저는요, 그 아이 볼을 떠올리면 마음이 결국 따뜻한 쪽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편지를 하나 넣어뒀어요. 멀리 가도 사랑은 여기 남아있다. 그 말만요. 그 말은 제 쪽에서 평생 지킬 겁니다. 사람이 떠난다는 건요, 물건 몇 개 챙겨 나오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나를 묶던 습관을 끊어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먼저 누구 밥부터 생각하던 그 마음, 잠자리에 누워서 내일 반찬부터 계산하던 그 머리, 전화기 울리면 벌떡 일어나던 그 발, 이걸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그 연습 중이에요. 쉬운 날도 있고 흔들리는 날도 있어요. 그래도요, 뒤돌아가는 법은 안 하려고요. 한번 마음을 세웠으면 끝까지 가보자, 그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했다, 그럴 수 있지 않냐 하고요. 맞아요. 가족이라서 오래 버텼습니다. 가족이라서 수십 번을 넘어가 줬어요. 근데요, 가족이라서 더 모질게 상처가 납니다. 가까운 말이 더 깊이 들어오거든요. 그 깊이에 오래 고여 있으면 사람이 썩습니다. 저는 썩기 전에 나왔습니다. 이게 비겁이면 비겁해도 살자,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살아보니까 비겁한 게 아니었어요. 용기 쪽이었어요. 이 방에 앉아 있으면요, 제 이름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정의자. 그냥 평범한 이름인데 지금은요, 참 반듯합니다. 예전에는 저 이름을 제가 제일 잘 못 불렀어요. 늘 다른 사람 이름 먼저 불렀거든요. 정훈, 세진, 윤재 이렇게요. 이제는요, 제 이름 먼저 부릅니다. 희자야, 밥 먹자. 희자야, 잠깐 쉬자. 희자야, 오늘은 그림부터 그리자. 이렇게요. 이게 별거 아닌 듯해도 살림살이 전체가 달라집니다. 창밖을 보니 논두렁 사이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이른 햇살은 칼날이 아니라 이불 같아요. 부드럽게 덮어줍니다. 그 위로 바람이 한번 쓸고 지나가죠. 바람 지나가면요, 마음속 먼지도 같이 움직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먼지가 다시 바닥에 가라앉아요. 그러면 보입니다. 내가 진짜로 지키고 싶은 게 뭔지요. 저는요, 이제 밥을 지어도 제 밥 먼저 퍼요. 숟가락 소리도 제 속도에 맞춥니다. 급히 먹던 버릇을 줄였어요. 뜨거운 국은 뜨거운 대로 김이 빠지면 그때 먹고요. 반찬은 2가지면 충분하더라고요. 싱겁다 싶을 때는 장독대에서 된장 한 숟갈 아니고 여기선 슈퍼 된장 한 숟갈 떠서 조용히 풀어 먹습니다. 입이 조용해지면 마음도 조용해집니다. 제가 가진 것들 중에요, 제일 값진 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저는 늘 남의 시간으로 쓰고 있었더라고요. 누가 배고프지 않나, 누가 늦지 않았나, 누가 서운하지 않나, 그 사람들 시간을 채워주느라 제 시간을 다 비웠습니다. 이제는요, 제 시간부터 채웁니다. 아침에 10분 그냥 앉아있기. 점심에 20분 천천히 걷기. 저녁에 30분 노을 바라보기. 이거요, 별거 아닌데 하루가 새로 짜입니다. 그 틈으로 숨이 드나들고 그 숨 사이로 생각이 밝아져요. 말씀드릴 게 하나 더 있어요. 돈 얘기요. 돈 얘기, 나이 들수록 더 솔직해야 합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번 건 아니지만 제 손으로 모았습니다. 아껴서 굴려서 덜 쓰고 오래 모았죠. 그 돈을요, 다시 제 품으로 데려왔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요. 쓸 때 쓰고 묶을 때 묶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제 삶의 기둥입니다. 기둥이 있어야 지붕이 안 무너지지요. 이제는 남의 지붕 받치던 기둥에서 제 지붕 받치는 기둥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제 복수이자 제 평화입니다. 혹시라도요, 제가 너무 단단해 보이면 그것도 아닙니다. 밤에 누우면 아직도 덜컥할 때 있어요.
휴대폰 불빛 같은 게 눈앞에 번쩍이죠. 그 네 글자가 가끔 또 떠오릅니다. 그럴 땐요, 저는 제 이름을 크게 속으로 불러요. 희자야, 여기 있다. 괜찮다. 그렇게요. 그러면 그 네 글자가 힘을 잃습니다. 사라져야 할 건 제가 아니었구나. 그 말만 남고 저는 그대로 잠에 듭니다. 이제 지난 몇 달 이야기를 차근차근 꺼내볼 겁니다. 무슨 대단한 사건 같아도 사실은 하나씩의 생활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밥하고 마음 다치고 다친 마음 들여다보고 그리고 정리하고 생활의 순서가 변한 거예요. 예전엔 남 먼저, 지금은 나 먼저. 이 차이가 제 삶을 살려냈습니다. 제가 떠났다고 해서 사랑이 끝난 건 아닙니다. 사랑은요, 멀리서도 남아요. 다만 상처는 더 이상 키우지 않겠습니다. 그게 제 결심이고 제 시작입니다. 자, 이제 숨 한번 고르고요. 제 이름 다시 한번 부를게요. 정희자.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왜 마지막 밥상을 차렸는지, 어떤 마음으로 종이를 식탁 위에 놓았는지, 그날 밤 제 손이 왜 떨렸는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눈이 먼저 뜨이고 몸이 뒤따라 일어나요. 이 나이가 되면 알람도 필요 없더라고요. 습관이 몸에 박혀 있어서요. 세수를 하고 앞치마를 맵니다. 손등으로 물기를 쓸고 부엌 불을 켭니다. 쌀 씻는 소리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찬물에 손을 담그면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쌀알이 손가락 사이로 또르르 굴러요. 그 감촉이 괜히 든든합니다. 밥솥을 눌러두고 냄비에 쇠고기를 넣습니다. 핏물을 빼고 물을 큼직하게 썰어요. 국물에 소금 한 꼬집, 간장 반 숟갈, 마늘은 칼로 으깨서 넣습니다. 이 정도 간이면 아침 입이 부담이 없거든요. 김치통을 꺼내고 상추를 다듬고 달걀도 삶습니다. 접시를 따뜻한 물에 한번 적십니다. 찬기가 없어야 밥상 온기가 오래가요. 저는 이런 사소한 걸 챙길 때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내가 오늘도 할 일을 하고 있구나 싶어서요. 시계가 6시 반을 지나면 아들 방 앞을 지나갑니다. 문틈으로 기척만 살짝 남겨두고 그냥 부엌으로 돌아와요. 굳이 깨우지 않습니다. 38이면 알아서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늘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혹시 늦을까 봐요. 이게 엄마 마음입니다. 6시 45분이면 손자 도시락을 챙깁니다. 작은 통에 과일을 나눠 담고 김밥은 작게 말아서 한 입 크기로 잘라요. 성급한 입에 쏙 들어가게요. 물통엔 미지근한 물을 채워둡니다. 찬물부터 벌컥 마시지 말라고 늘 제 마음으로 먼저 말해둡니다. 7시가 가까워지면 식탁에 그릇을 놓습니다. 밥 2그릇, 국 2그릇, 반찬 3가지면 충분합니다. 어른 2, 아이 1, 저는 대충 말아 먹으면 됩니다. 대충이 습관이 되면요, 나중에는 제대로 먹는 법을 잊어요. 그래도 아침에는 괜찮습니다. 바쁜 시간엔 욕심을 줄이는 게 편해요. 아이가 나와서 의자에 앉습니다. 작은 발이 덜그럭거리며 철제 다리를 건드립니다. 그 소리가 저는 귀엽습니다. 숟가락을 손에 쥐어주고 배에 손을 얹어봅니다. 따뜻하면 마음이 놓여요. 아이 배가 따뜻해야 하루가 편합니다. 아들은 서둘러 젓가락을 놀립니다. 출근길은 늘 시간과 경쟁이거든요. 저는 물컵을 채우면서 식탁 위를 한 번 더 훑어봅니다. 빠진 게 없나, 젓가락 끝이 젖어 있나, 이런 걸요. 누구는 이런 걸 집착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살림이라 부릅니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길은 늘 같아요. 횡단보도 앞에서 손을 더 꼭 잡습니다. 손바닥에 작은 맥이 뜁니다. 그게 제 하루의 첫 안도입니다. 아이를 맡기고 나오면 공기가 비어 보여요. 작은 그림자가 옆에 없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러다 금세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는 게 사람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빨래부터 합니다. 세탁기 문을 열고 냄새를 맡아봅니다. 젖은 냄새가 올라옵니다. 이 냄새가 싫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집 냄새거든요. 세제를 조금만 쓰고 헹굼을 한 번 더 합니다. 피부가 예민한 아이를 오래 키워보니 자연히 습관이 됐습니다. 빨래를 널고 나면 바닥을 밀어요. 방마다 문턱이 조금씩 달라요. 밀대를 밟을 때 힘을 어디에 줘야 하는지 발이 먼저 압니다. 오래 산 집은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이 집은 오래 살진 않았어도 제 몸이 금세 익혀버렸습니다. 이게 또 제 체질입니다. 남의 집도 금세 내 손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체질이요. 오전 11시쯤엔 냄비를 한 번 더 올립니다. 저녁 반찬 한 가지는 미리 해두면 마음이 가볍거든요. 멸치를 약불에 바삭하게 볶아두고 간장에 살짝 버무려 둡니다. 이렇게 만들어두면 아이가 집에 와서도 집어먹습니다. 단맛은 최소로 줄입니다. 입맛은 습관이라 달아지면 금세 또 달라져요. 저는 국물도 맑게, 반찬도 담백하게, 그게 좋습니다. 점심은 대충 먹습니다. 김치에 밥 한 공기, 된장에 두부 몇 조각. 그릇을 비우고 나면 허리가 갑자기 무거워져요. 잠깐 의자에 앉아 등을 등받이에 댑니다. 그때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이더라고요. 라디오를 아주 작게 켭니다. 사람 사는 소리가 바람처럼 들려옵니다. 그 소리를 듣다 보면 마음속 빈자리들도 잠시 자리를 바꿉니다. 오후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나갑니다. 가까운 슈퍼에 들러 두부 한 모, 오이 2개, 우유 한 통, 이런 것들을 담습니다. 값표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계산이 자동으로 돌아요. 아끼는 습관은 억지로도 되지만 저는 오래 하다 보니 자연이 됐습니다. 아껴서 모은 돈이 제 기둥이었거든요. 그 기둥 덕에 지금 제 말이 고개를 든 겁니다. 이 생각은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5시가 가까워지면 아이를 데리러 갑니다. 문 앞에서 교사의 인사를 받고 아이의 오늘 얼굴을 한번 훑습니다. 반짝이면 다행이고 축 처져 있으면 집에 와서 먼저 씻겨요. 작은 손으로 제 손등을 극적입니다. 그게 신호입니다. 오늘은 조금 지쳤다는 신호. 그럼 간식을 줄이고 저녁까지 물만 조금씩 먹입니다. 몸은요, 필요할 때 스스로 회복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집에 돌아오면 가방을 풀고 손부터 씻깁니다. 타월로 물기를 꾹꾹 눌러 닦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물기 빼는 일, 이게 은근 중요합니다. 그래야 감기도 덜 걸리고 잠도 깊게 들어요. 저는 이런 소소한 걸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살아보니 큰일은 준비해도 예고 없이 오고 작은 일은 준비하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저는 작은 일을 줄이는 사람입니다. 저녁 준비는 5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국을 데우고 새 반찬 하나를 더 얹습니다. 오늘은 호박전으로 하자 마음속으로 정해요. 호박을 둥글게 썰고 소금을 살짝 뿌려 숨을 빼요. 밀가루를 얇게 묻히고 달걀 옷을 입힙니다. 달군 팬에 올리면 치익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고단한 마음을 달랜다니까요. 노릇노릇 뒤집히는 걸 보면 괜히 제가 잘 사는 것 같아요. 살림엔 이런 보상이 숨어 있어요. 식탁에 밥을 놓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둡니다. 사람들이 앉으면 저는 물을 채우고 그릇 위치를 다시 한 번 정돈합니다. 그때 허공에 고맙다, 수고했다, 이런 말들이 가볍게 뜹니다. 그 말들이 어느 날부턴가 제 가슴으로 잘 내려앉지 않더라고요. 입술에서만 맴도는 말, 그 말은 오래 가볍습니다. 가벼움이 쌓이면 결국 무거워져요. 그 무거움이 어느 날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저는 제 탓부터 합니다. 혹시 내가 예민한가? 혹시 내가 기대가 큰가? 혹시 내가 과했나? 이렇게요. 그러다 생각을 멈춥니다. 멈추는 법을 저는 늦게 배웠어요. 멈춰야 보이더라고요.
달리고 또 달리면 바람만 느껴지거든요. 멈춰 서면 바닥이 보입니다. 바닥을 봐야 발을 어디에 디딜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날도 저는 싱크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수세미를 쥔 손이 공중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때 마음이 속삭였습니다. 너 괜찮니? 그 한마디가 묘하게 크더라고요. 괜찮다고 대답이 금방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늦으면 마음이 다친 겁니다.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내 마음이 오래 긁힌 채로 버텨왔구나. 긁힌 데가 겉은 멀쩡해도 속이 벌겋습니다. 거기로 물이 스며들면 더 쓰려요. 저는 그 쓰라림을 그날따라 진하게 느꼈습니다. 밤이 오면 저는 식탁보에 주름을 펴요. 이 주름이 이상하게 제 마음 같아요. 쫙 펴면 반듯해지는데 금세 또 구겨집니다. 사람 사는 게 그렇지요. 그래도 펴는 사람이 있어야 방이 정리가 됩니다. 저는 늘 펴는 쪽이었습니다. 펴고 또 펴고 그러다 내 마음은 점점 얇아졌습니다. 얇아진 마음은요, 작은 말에도 찢어져요. 그걸 막으려면 두께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두께는 시간이 먹여줍니다. 근데 저는 제 시간 대신 남의 시간을 먹였어요. 그게 오래돼서 저는 자꾸 허기가 졌습니다. 허기진 사람은 냄새에 더 민감합니다. 살짝 스친 말에서도 냄새가 나요. 그 냄새가 요즘 따라 자주 올라왔습니다. 어느 저녁엔 그랬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났고 그 규칙 사이로 가벼운 말들이 둥둥 떴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눈으로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말들이 내 옆을 지나갈 때 공기의 온도를 느꼈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사람 마음이 미지근하면요, 정성의 불이 약해져요. 불이 약하면 음식이 덜 익습니다. 덜 익은 마음은 배탈을 부릅니다. 저는 그 배탈을 오래 참아왔습니다. 밤에 방으로 돌아오면 무릎에 연고를 바릅니다. 서서 하루를 보낸 사람 무릎은 밤에 조용히 울어요. 연고 냄새가 코에 맴돌고 그 냄새가 어릴 적 약방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기억이 오면 마음이 잠시 부드러워져요. 그 틈으로 생각이 스며듭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자리로 앉아 있는지 그 생각이 자꾸 길어졌습니다. 저는 이름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받는 선물이거든요. 정의자, 이 세 글자가 제 삶을 버텨줬습니다. 그런데 눈치라는 걸 하다 보면 이름이 희미해져요. 이름을 부를 타이밍을 자꾸 놓치니까요. 그걸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눈치를 줄이고 이름을 꺼내야 사람이 다시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그 문턱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발이 떼어지려는 찰나 저를 붙잡는 보이지 않는 끈이 여럿 느껴졌습니다. 정 때문에, 습관 때문에, 책임 때문에 그 끈을 한 번에 끊을 수 없어서 저는 먼저 제 마음부터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제 밥 먼저 퍼기. 작은 그릇에라도 제 몫을 먼저. 밥 한 숟갈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기. 그 작은 습관이 이상하게 컸습니다. 밥이 내 입을 지나 내 배로 내려가는 동안 오늘 하루 내 마음도 내 자리로 앉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찾아 앉아야 말을 아끼게 되고 말을 아끼면 귀가 트여요. 귀가 트이면 진짜 소리가 들어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진짜 소리를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말의 껍데기가 아니라 말이 지나간 자리의 온도와 냄새를요. 이렇게 쓰고 보니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저는 그냥 살림을 했습니다. 다만 마음을 조금 달리 썼습니다. 남 먼저에서 나 먼저로. 도리 어기지 않되 제 이름 잃지 않게. 그게 제 작은 변화였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오래가면 사람 사이의 틈도 모양이 바뀝니다. 틈이 메워지면 다행이고 더 벌어지면 그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을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을 보면 결정이 따라옵니다. 결정이 오면 준비가 시작됩니다.
준비가 시작되면 삶은 이미 방향을 틀어놓습니다. 그날도 저는 부엌 창을 열고 밤바람을 들였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건드리며 방 안을 한번 훑고 나갔습니다. 그 바람 뒤에 낯선 기척이 살짝 남았어요.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무언가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면하면 나중에 더 큰 소리로 돌아오거든요. 그 큰 소리를 저는 이미 몇 번 겪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소리에서 멈추기로요. 그날은 낮부터 공기가 눅눅했어요. 빨래가 축 늘어졌습니다. 아이 얼굴이 붉었고 이마가 달아올랐어요. 손등으로 살짝 대보니 열있더라고요. 가슴이 먼저 쿵 내려앉았습니다. 물부터 먹였어요.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씩요. 수건을 적셔 목이랑 겨드랑이를 문질렀습니다. 숨이 가빠지지 않게 속으로 숫자를 세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요. 창밖은 낮인데도 어두웠어요. 구름이 잔뜩 끼니 집안 공기도 탁해지더라고요. 거실 바닥에 악갱이 인형이 누워있고 장난감 바퀴가 책상 밑에서 멀뚱하니 빛났습니다. 그 빛이 제 마음도 불안하게 톡톡 건드렸어요. 혼자 결정하기 싫었습니다. 어른 하나 더 부르고 싶었어요. 부엌거리를 걸어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전화기가 있더라고요. 급했으니 손이 먼저 갔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이 풀려 있었어요. 연락 목록을 찾으려다 위쪽 동그란 사진 하나가 제 눈을 먼저 잡아 끌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죠. 제 얼굴이었습니다. 그 옆에 글자. 또렷했어요. 곧 사라질 사람. 네 글자였습니다. 손끝이 바로 식었습니다. 숨이 목에서 걸렸어요. 가슴이 푹 꺼졌다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 사이가 길었어요. 낮인데도 방 안이 얇게 어두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잘못 봤나 싶었어요. 눈을 더 가늘게 뜨고 다시 봤습니다. 그대로였어요. 내 얼굴 밑에 그 말이 딱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표처럼요. 심장이 규칙을 잃었어요. 귓속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어요. 서 있으면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속이 서서히 데워지더라고요. 곧 이라는 말이 먼저 찔렀습니다. 사라질 이라는 말이 나중에 더 깊이 들어왔어요. 곧이면 언제지? 오늘인가 내일인가? 사라질이라면 어디서 지운다는 뜻이지? 마음에서 지운다는 건가? 사람이 없어지길 바란다는 건가? 생각이 너무 빨라서 숨이 자꾸 어긋났어요. 그때 아이가 기침을 했습니다. 그 소리가 저를 붙잡았어요. 나는 지금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 마음이 손을 다시 움직였어요. 물컵을 들고 작은 등을 쓸었습니다. 창문을 조금 더 열어 공기를 바꿨어요. 젖은 수건을 갈아 얹었습니다. 온도계를 겨드랑이에 살짝 끼웠습니다. 삐 소리 나기 전까지 참 길더라고요. 숫자를 보면서 다시 속으로 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숫자가 올라가듯이 제 속도 뭔가가 같이 올라왔어요. 분이 올라갔다가 슬픔이 올라갔다가 마지막엔 고요가 아주 얇게 올라왔습니다. 전화기는 탁자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안 보이면 덜 아플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글자가 제 속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속으로 들어오면 오래 갑니다. 오래 가면 무거워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변명을 시작했어요. 장난이겠지. 요새 말장난들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혼자 푼 걸 거야. 고생했다고 쓰려다 장난처럼 바꿨겠지. 이렇게요. 변명을 하다 보니 혀가 바짝 말랐습니다. 물을 마셨는데 물이 짰어요. 그 짠맛, 제 마음에서 올라온 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 아이열이 아주 살짝 내려갔어요. 옅은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그 땀을 닦으면서도 저는 자꾸 화면을 떠올렸어요.
떠올리지 않으려 해도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네 글자만 따로 커져서 제 눈앞을 빙빙 돌았습니다. 빙빙 도는 걸 따라가다 보니 속이 메스꺼웠어요. 생각을 끊으려고 세탁기를 다시 돌리고 싱크대 그릇을 싹 비우고 행주를 삶아 널었습니다. 손이 바빠지면 머리가 잠깐 조용해져요. 근데 조용해지는 그 틈마다 또 그 글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곧 사라질 사람. 종소리처럼 멀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가까이 울렸어요. 저녁이 가까워지니 창밖이 파래졌습니다. 골목 발자국 소리가 들어왔다 나갔어요. 아이 숨이 한결 고르게 들렸고 제 어깨도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다른 박자가 따로 뛰었어요. 따각따각 작은 북 같은 소리. 그 박자는 전화기 화면에서 시작해 제 가슴 안으로 들어온 박자였습니다. 또 제 탓을 했습니다. 내가 예민한가? 내가 요즘 지쳐서 괜한 말에 흔들리나? 내가 혼자 마음을 키우는 건가? 이렇게요. 익숙한 길이죠. 내 탓으로 돌리면 당장은 편해요. 하지만 길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마음 한쪽이 작게 버텼어요. 왜 하필 내 얼굴 밑에 그 말을 붙였냐? 왜 내 이름 옆에서 그런 장난을 하냐? 처음으로 바깥을 향해 묻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래 묵은 습관에서 한 발 나간 거였죠. 밤이 내려와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작은 소리들이 또렷해졌어요. 냉장고가 낮게 숨쉬고 벽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갔습니다. 그 사이로 제 심장 소리가 섞였어요. 2번 빠르고 1번 느리고. 느릴 때마다 마음이 푹 꺼졌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웠습니다. 눈을 감아도 글자가 떠다녔어요. 감아도 남고 뜨면 더 선명해지고.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요. 덮는다고 없어지진 않아요. 내일 반찬 생각, 장바구니 생각, 빨래 생각, 이런 걸로 덮어도 그 밑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결심이 손에 잡혔습니다. 말로 꺼내진 않았지만 분명했어요. 이름을 되찾자. 적어도 내 이름 옆엔 내가 고른 말을 붙이자. 그 생각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숨을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었어요. 호흡 끝에서 마음이 아주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그 밤엔 전화기를 다시 들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면 더 다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요, 확인하지 않아도 이미 다친 자리였습니다. 보지 않은 듯해도 본 거고 듣지 않은 듯해도 들은 겁니다. 사람 마음은 그걸 못 속여요. 아이 이불을 한 번 더 끌어올리고 거실 스탠드 불을 끄고 부엌 창문을 반쯤 닫았습니다. 바람이 살짝 들어왔어요. 그 바람 사이로 씁쓸한 냄새가 묻어 들어오더라고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 그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곧장 가슴으로 내려앉았어요. 거기서 둥글게 말렸다가 천천히 퍼졌습니다. 퍼진 자리마다 오래된 상처들이 번쩍였어요. 번쩍임은 아픔이더라고요. 아픔이 빛을 만나면 모양이 선명해집니다.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작을 때 보자. 지금 보자. 이렇게 마음을 세웠어요. 마음을 세우면 눈이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지면 손이 달라져요. 손이 달라지면 생활이 움직이고 생활이 움직이면 인생이 방향을 틉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조금 넘었어요. 초침 소리가 귓속에 박혔습니다. 저는 속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정의자. 작지만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베개 속에 눕히고 숨을 고르게 했습니다. 얕은 잠이 왔다 갔고 글자는 여전히 떠다녔지만 아까보다는 흐렸어요. 그 틈에서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확인할 기회가 올 거다. 오면 피하지 말자. 피하지 않으면 다음 길이 보인다. 그렇게 마음을 눕혔습니다. 그날 전화는 걸지 못했지만 제 마음은 확실히 걸렸어요. 작은 고리가 딱 채워졌습니다. 그날 밤 공기가 유난히 눅눅했어요. 방바닥에서 습기가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발바닥이 끈적해서 슬리퍼를 다시 끌어 신었어요. 아이 숨은 고르게 들렸고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박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숨을 길게 맞춰봤어요. 낮에 본 그 네 글자가 눈앞을 맴돌았어요. 곧 사라질 사람.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해졌어요. 감고 또 감아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땐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복도 불을 아주 작게 켰어요. 문틈으로 노란 불이 가늘게 새어나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커튼 끝자락만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탁자 위에 전화기가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그 옆에 얇은 물자국이 동그랗게 말라가고 있었어요. 낮에 아이가 장난치듯 그리던 손가락 움직임이 떠올랐어요. 작은 손이 점들을 이어 그린 모양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잠금 패턴이란 걸 따라 그리면 된다고 낮에 저는 눈으로만 배웠습니다. 밤이 되니 손이 먼저 그 길을 찾아갔어요. 손끝이 떨려서 한 번에 안 그려질까봐 숨을 고였어요. 화면에 손가락을 얹고 천천히 이어 그렸어요. 점에서 점으로 선이 생기고 선이 하나 더 생겼어요. 짧은 진동이 가볍게 울렸습니다. 문이 열렸다는 표시가 떴어요. 제 가슴도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를 아주 작게 냈습니다. 처음엔 사진부터 봤어요. 아이 웃는 얼굴이 많았고 케이크 초가 반짝이더라고요. 거기까지는 평온했어요. 그 다음에 글자 있는 칸으로 손이 갔습니다. 대화가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낯선 이름들이 줄줄이 보였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 떠든 흔적이 오래 쌓여 있었어요. 스크롤을 내리자 글자들이 쏟아졌어요. 그 중에 제 이름이 여러 번 박혀 있었어요. 제 이름 앞뒤로 붙은 말들이 낯설고도 매서웠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차린 밥상을 흉봤어요. 누군가는 제가 건넨 간식을 의심했어요. 누군가는 제 숨소리까지 무겁다고 적어놨어요. 사람들이 가볍게 웃음 표시를 붙였어요. 웃음 표시가 제 가슴에는 모처럼 박혔습니다. 눈이 문장을 쫓는데 마음이 중간중간 멈췄어요. 멈출 때마다 숨이 짧아졌어요. 짧아진 숨을 길게 끌어올리려 애를 썼습니다. 코끝이 뜨거워졌다가 곧바로 싸늘해졌어요. 싸늘함이 목 뒤를 타고 내려가 어깨를 굳혔습니다. 화면을 내려가다 가족 방에서 봤던 말들이 겹쳐 보였어요. 고맙다던 말들이 반듯하게 줄을 서 있었어요. 그 말들이 다른 방에서는 가벼운 농담으로 뒤집히고 있었어요.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빛나면 눈이 아파집니다. 저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미끄러지듯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길어지면 울음이 먼저 올라오더라고요. 울음이 올라오기 직전에 저는 턱을 꼭 다물었어요. 이를 다물면 울음이 잠깐 뒤로 밀립니다. 밀린 자리에 빈소리가 생겨요. 그 빈소리에 제 이름을 속으로 불렀어요. 정의자. 작게, 또렷하게 한 번 더 불렀어요. 그 소리가 심장 가까이 내려앉았어요. 내려앉자마자 떨림이 아주 미세하게 잦아들었습니다. 손이 다시 움직였어요. 사진을 캡처해 두었습니다. 글자 몇 줄도 함께 저장해 두었어요. 증거라는 말은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기억을 믿기 위해 흔적을 남겼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 물을 한 컵 땄어요. 물결이 잔잔하게 흔들리며 컵벽을 쳤어요. 그 소리가 마음을 조금 눕혔습니다. 싱크대 위에 컵을 내려놓고 손등을 문질렀어요. 손등에 핏줄이 선명했어요. 거실로 돌아오니 화면 불빛이 아직 살아있었어요. 손끝으로 불을 껐습니다. 꺼진 화면에도 제 얼굴이 비쳤어요. 유리 위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어요. 낯선 얼굴을 잠시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이렇게까지 가벼워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까지 쉽게 상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요, 그 순간에도 한 가지가 또렷했어요. 내가 나를 놓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밤 공기 속에서 작은 불씨처럼 타올랐어요. 나는 내 편을 하자고 마음을 고쳐 잡았어요. 내 편을 하면 다음 걸음이 보입니다. 다음 걸음이 보이면 손이 자리를 찾습니다. 자리 찾은 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길이 생깁니다. 전화기를 제자리로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소파 끝에 앉아 등을 등받이에 아주 살짝만 붙였어요. 몸무게를 전부 기대지 않았습니다. 기대는 습관을 줄이려고요. 기댈수록 나중에 더 무너진다는 걸 이제 알았거든요. 벽시계가 밤 11시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초침이 바늘 끝으로 시간을 바스러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또렷했어요. 또렷함은 결심을 부릅니다. 결심은 준비를 부릅니다. 장롱 서랍에서 얇은 노트를 꺼냈어요. 표지에 손가락으로 결을 한 번 쓸었습니다. 첫 장에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밤 공기 냄새까지 함께 적고 싶었어요. 글씨가 조금 떨렸지만 끝까지 눌러 썼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아주 간단히 줄로 정리했어요. 나의 것들을 나에게로 돌려두기. 서류는 서류대로, 번호는 번호대로, 사람 일은 사람 일대로. 섞지 말기. 흔들릴 때는 멈추기. 멈추면 보입니다. 보이면 고를 수 있어요. 고르면 책임이 붙어요. 책임이 붙으면 사람이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지면 말이 짧아집니다. 말이 짧아지면 생활이 또렷해져요. 또렷해지면 남 탓이 줄어듭니다. 남 탓을 줄이면 내 몫이 커집니다. 내 몫이 커지면 두려움이 작아집니다. 두려움이 작아지면 밤이 짧아집니다. 창문을 조금 더 열었어요. 바람이 커튼을 한 번 들어 올리고 사라졌어요. 사라진 자리로 서늘함이 들어왔습니다. 그 서늘함이 뜨거웠던 속을 식혀주더라고요. 식으니 눈이 맑아졌습니다. 아이 방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작은 손이 이불 밖으로 조금 나와 있었어요. 그 손을 살짝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손등을 한 번 쓸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에서 새어나온 불빛이 복도에 가늘게 누웠어요. 부엌에서 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이제 물맛이 짜지 않았습니다. 혀끝에서 맑은 느낌이 났어요. 맑을수록 판단이 반듯해집니다. 반듯해지면 서두르지 않게 돼요. 그날 밤 저는 울지 않았어요. 울음은 낮에 충분히 흘렸거든요. 밤에는 눈 대신 손이 움직였어요. 손은 노트를 덮고 도장을 떠올렸어요. 서랍과 서류와 장부들이 머릿속에서 차례로 줄을 섰습니다. 줄이 서면 일은 쉬워집니다. 쉬워지면 마음이 한 번 더 가벼워져요. 가벼워지면 몸이 바로 알아차립니다. 어깨가 내려앉고 턱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때 비로소 하품이 조용히 나왔습니다. 스탠드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베개 모서리를 손으로 펴서 각을 맞췄습니다. 이불 끝을 배까지 끌어올렸어요. 눈을 감기 전에 제 이름을 한 번 더 불렀어요. 정희자 여기 있다 그렇게요. 그 소리가 가슴 안에서 둥글게 한 바퀴 돌고 잠잠해졌어요. 잠은 얕았지만 깊이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 마음이 조금 자랐어요. 자란 마음은 다음 아침을 부릅니다. 아침이 오면 저는 움직일 겁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보았고 들었고 남겼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사람은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이 바뀌면 발걸음도 바뀝니다. 발걸음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밤이 끝나갈 무렵 새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렸어요. 먼 소리는 약속 같습니다. 약속이 있으면 겁이 줄어요. 겁이 줄면 손이 떨리지 않아요. 떨리지 않는 손으로 저는 내일을 맞이할 겁니다. 그렇게 저는 진실을 본 밤을 지나왔어요. 이제 필요한 건 조용한 준비입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준비요. 말보다 종이, 감정보다 절차, 눈물보다 서명. 저는 제자리에서 하나씩 해낼 겁니다. 불을 끈 방안이 차분했어요. 그 차분함 위에 얇은 결심이 포개졌어요.
포개진 결심이 베개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위에 머리를 눕히고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긴 숨 끝에서 아주 단단한 마음 하나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이 오자 저는 먼저 창문을 열었어요. 밤새 굳은 마음을 바람에 한번 씻어내렸습니다. 씻고 나니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서랍으로 가서 도장과 통장을 꺼냈어요. 서류 봉투를 한번 두드려 먼지를 털었습니다. 식탁 위에 흰 볼을 깔고 물건들을 차례대로 올렸어요. 도장 3개, 통장 여럿, 증서 몇 장. 오래 모은 제 살림살이였습니다. 한 장 한 장 손끝으로 결을 쓸었어요. 종이의 결이 고르게 느껴졌습니다. 고른 결은 마음을 가라앉혀줘요. 가라앉은 마음으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은행부터 가자고 마음을 세웠어요. 은행으로 가서 계좌를 정리했습니다. 제 차례가 오자 창구로 갔어요. 말은 짧게 했습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옮길 것은 옮기겠다고 했어요. 번호를 바꾸고 비밀번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현금은 이사비와 정착비로 3천만 원만 찾았습니다. 긴급 비상금으로 500만 원을 따로 두었습니다. 윤재 이름으로 적금 1,000만 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20살이 되면 스스로 열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우체국 보관함을 계약해 중요한 서류와 도장을 따로 맡겼습니다. 통신사에서 번호를 이중으로 잠그는 기능을 신청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작은 보험 창구에 들렀어요. 가입한 것들을 확인하고 정리했어요. 이제 큰 것을 건드릴 차례였어요. 집을 내놓자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부동산으로 걸어갔어요.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늦추면 마음이 돌아앉거든요. 가게 문을 열자 종이 달칵 울렸어요. 책상 위에 매물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제 집 얘기를 담백히 했어요. 금매로 내놓고 싶다고 말하고 사정은 묻지 말아달라고 했지요. 집의 장단점을 스스로 적어 건넸어요. 소음은 적고 빛은 넉넉하다고 적었습니다. 가까운 시장과 버스길도 곁들여 적었어요. 현관 앞 턱이 낮아 발이 편하다고도 적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랍을 비우고 상자를 채웠습니다. 남길 것과 버릴 것을 나눴습니다. 남긴 것은 끈으로 묶어 상자에 넣고 굵은 글씨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숫자를 정리해 보니 현금성 자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예금이 2억 8천만 원, 적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증권과 채권이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집은 금매로 팔아 8억 5천만 원을 받기로 했지요. 합계가 12억이었습니다. 이 돈은 제 손으로 모았고 제 이름으로 지켜낸 것 같아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며칠 전 검사했던 정신상태 평가서였습니다. 정상 소견이었습니다. 판독의 서명이 또렷했습니다. 서명이 종이의 무게가 되었습니다. 무게가 생기면요. 사람 말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말은 바람처럼 흩어집니다. 저는 바람을 붙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조금 뒤 연락이 왔어요. 조건이 맞을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잔금 날짜를 잡자고 했습니다. 저는 달력을 꺼내 날짜를 골랐어요. 내가 고른 하루에 내 발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가족의 기척이 달랐어요. 제가 움직인 냄새를 맡은 걸 알 수 있었어요. 말투가 조심스러운 척 하면서도 한쪽 끝이 딱딱했습니다. 건망증이라는 말이 슬그머니 올라왔습니다. 검사를 받자는 말도 뒤이어 나왔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웃음은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내면 싸움이 됩니다. 싸움이 되면 제가 준비한 길이 흐려져요. 저는 흐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시 적었어요. 도장 챙기기, 잔금 서류 확인하기, 이사업체를 미리 알아보기, 필요 없는 가구는 미리 내놓기, 주소 옮기는 신고 날짜 정하기, 전화번호 인증 바꾸기.
이런 것들을 차례로 적었어요. 하나를 적을 때마다 숨이 길어졌습니다. 식탁 위에 계약서와 통장을 또 한 번 올려두었습니다. 종이 위에 손바닥을 포개어 올렸어요. 심장이 종이로 전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박자에 맞춰 생각을 정리했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말로 몰아붙일 수 있어요. 그럴 땐 대답을 길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비한 종이만 차례로 보여주기로 했어요. 말은 바람이고 종이는 무게거든요. 무게가 있으면 방이 조용해집니다. 다음 날 저는 구청에도 들렀어요. 필요한 신고와 확인을 마쳤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그 소리가 저를 더 또렷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슈퍼에 들러 상자를 몇 개 샀어요. 테이프와 굵은 매직도 함께 샀습니다. 상자 옆면에 큰 글씨로 방 이름을 썼어요. 부엌, 거실, 책상, 작은 서랍. 이렇게 구분을 해두었어요. 옷장을 비우며 가장 필요한 것만 한 벌씩 챙겼어요. 나머지는 깔끔히 접어 상자에 넣었습니다. 옛 계절의 옷은 미련 없이 뺐어요. 점심에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말끝이 묘하게 저를 시험하더라고요. 저는 숨을 고르고 짧게만 답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정한 순서대로 한다고 말했어요. 길지 않은 말이 제 마음을 지켜주었습니다. 해가 기울 때쯤 부동산에서 마지막 일정이 잡혔어요. 날짜와 시간이 문자로 또렷하게 찍혔습니다. 그 문자를 3번 읽고 지갑에 넣었어요. 저녁이 되어 밥을 간단히 차렸어요. 제 밥을 먼저 퍼서 조용히 먹었습니다. 나를 먼저 챙기는 연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습은 반복할수록 몸이 이해합니다. 밤이 깊어 창문을 반쯤 닫았어요. 바람이 커튼을 마지막으로 한 번 흔들었어요. 흔들림이 사라지자 방이 잔잔해졌습니다. 잔잔한 방에서 저는 수첩을 덮었어요. 덮은 수첩 위에 손을 포개어 올렸습니다. 제 마음이 제 손 아래서 고요하게 뛰었어요. 그 박자가 오늘 하루의 답이었습니다. 답이 있으니 질문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지니 잠이 얕지만 편안하게 왔어요. 편안한 잠은 다음 날을 불러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준비는 감정보다 앞서야 해요. 감정이 먼저 나오면 일이 흐려집니다. 일이 흐려지면 나도 흐려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종이부터 펼쳤습니다. 내일은 더 깊이 정리할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 마음이 먼저 움직였어요. 오늘은 상을 차릴 날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상이라고 마음속에 작게 표시를 했어요. 표시를 하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흔들림이 줄어들면 손이 정확해집니다. 시장에 들러 필요한 것들을 담았어요. 소고기 1근, 무 하나, 파 한 줌, 버섯과 당면, 달걀과 부침가루, 깨와 참기름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쌀부터 씻었어요. 차가운 물속에서 쌀알이 또르르 굴렀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집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밥솥을 눌러두고 국물부터 잡았습니다. 쇠고기와 물을 은근히 끓이며 불을 낮췄어요. 잡채는 재료를 따로 볶아 섞었어요. 당면은 덜 불게 시간 맞춰 건졌습니다. 간은 짜지 않게 대신 향을 살렸어요. 부침은 호박과 동그랑땡으로 정했습니다. 노릇해지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노릇한 냄새에 마음이 순간 흔들렸어요. 정이라는 게 늘 이런 데 숨어 있거든요. 상차림은 평소보다 반찬을 하나 더 올렸어요. 김치를 먹기 좋게 썰고 깻잎을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밥그릇과 국그릇을 가지런히 놓고 젓가락을 수평으로 정렬했어요. 마지막 상은 흐트러짐이 없어야 했거든요. 부엌 시계를 보며 호흡을 고쳤어요. 오래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었습니다. 식탁보 주름을 손등으로 쓸어내고 의자를 맞췄어요. 신발 끝을 정리하고 앞치마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거울 앞에 잠깐 섰습니다.
낯선 얼굴이 아니었어요. 버티고 견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에 오늘자 마음을 조용히 얹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이 분주해졌어요. 발자국 소리와 문 여닫는 소리가 섞였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일정하게 났어요. 저는 물을 따라 돌고 상 위를 다시 훑었습니다. 빠진 것이 없는지, 젓가락 끝이 젖지 않았는지 눈으로 확인했어요. 식사가 한 곱이 지나가자 저는 준비한 종이를 꺼냈어요. 얇은 봉투 속에서 한 장씩 꺼냈습니다. 사진이 인쇄된 종이, 글자가 담긴 종이, 그동안 정리한 내역들, 모서리를 맞춰 차례대로 놓았습니다. 종이가 식탁 위에서 작은 산맥처럼 이어졌어요. 말을 아꼈습니다. 말 대신 종이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눈은 종이를 보면 달라집니다. 달라진 눈빛을 보며 저는 마음속 날짜를 다시 떠올렸어요. 잔금날, 이사날, 창고 열쇠를 받은 날, 도장이 찍힌 날, 제 이름 옆에 진짜 무게가 들어간 날들. 식탁 위 공기가 묵직해졌어요. 숟가락 소리가 멈추고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그 숨소리 사이로 제 심장 박자가 잔잔하게 섞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모두의 얼굴을 한 번에 훑었습니다. 누구 눈에도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오래 머물면 제 마음이 흔들리니까요. 오늘 해야 할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정리하듯 결론을 먼저 꺼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라고 마음속에서 오래 준비했던 문장을 조용히 꺼냈어요. 손바닥을 식탁보 위에 올리고 종이들의 순서를 한 번 더 만졌습니다. 계약서 복사본을 맨 위로 올렸습니다. 부동산 도장이 붉게 찍힌 자리 위에 손끝을 잠깐 얹었어요. 은행 내역과 번호 변경 확인서를 나란히 붙였습니다. 보건소에서 받은 확인 종이도 옆에 놓았어요. 각종 열쇠를 작은 천 위에 올려 모양대로 펼쳤습니다. 이 집 열쇠, 우체국 보관함 열쇠, 작은 사물함 열쇠, 열쇠마다 이름표를 붙여두었습니다. 식탁의 온기가 서서히 식어갔어요. 음식은 미지근해졌고 마음은 오히려 또렷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입술을 열었어요. 붙잡는 말은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망하는 말도 쓰지 않기로 했어요. 한숨을 아주 얕게 쉬었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고 상가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물러서야 보이는 게 있어요. 식탁 위 종이들이 하나의 길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마지막 상은 제가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흐르는 물을 보며 마음속 말을 또 정리했어요. 부엌 불을 끄고 환풍기를 멈췄어요. 소리가 사라지자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상 위의 종이들을 봉투에 다시 정리했어요. 맨 아래에는 계약서, 그 위에는 이체 내역, 그 옆에는 열쇠들, 가장 위에는 이사 날짜가 적힌 메모를 올렸습니다. 봉투를 덮고 실로 한번 감아 묶었어요. 매듭을 단단히 지었습니다. 단단한 매듭은 마음의 떨림을 잡아줍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저녁을 지나 밤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초침 소리가 방을 천천히 밀고 갔습니다. 저는 초침을 따라 눈을 한 바퀴 돌렸어요. 돌아오니 식탁 위가 말끔했습니다. 말끔함은 끝이자 시작입니다. 방으로 들어가기 전 손자 방문 앞에 멈췄어요. 손잡이를 잡았다 놓고 다시 잡았다 놓았습니다.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밤은 마음만 들어갔다 나왔어요. 베개 밑에 넣어줄 앨범과 편지는 내일 새벽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겨야 오랫동안 남거든요. 현관 앞 신발을 가지런히 맞췄습니다. 코트를 걸어두고 가방 끈을 한 번 더 조절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수첩을 펼쳤어요. 오늘을 한 줄로 적었습니다. 마지막 상을 차렸다고 적었어요. 붙잡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다고도 적었어요. 사실만 적으니 글씨가 반듯했습니다. 수첩을 덮고 불을 낮췄어요.
잠에 들기 전 속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정희자. 오늘도 지켜냈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켜낸 마음은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움직일 겁니다. 조용히 그러나 빠짐없이 떠날 겁니다. 이 집의 불을 마지막으로 끄고 나갈 겁니다. 불을 끄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지금처럼 호흡을 맞출 겁니다. 마지막 상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끝난 자리에 후회 대신 절차가 있었고, 분노 대신 종이가 있었고, 눈물 대신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제 등을 밀었습니다. 밀린 등은 내일 새벽을 향해 곧게 섰습니다. 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집에서의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제 이름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제 이름으로 들어섭니다. 그 문턱이 눈앞에 또렷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 밤 저는 그 문턱을 마음으로 먼저 넘어섰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먼저 떠졌습니다. 알람은 필요 없었어요. 몸이 알아서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방 안 공기가 맑았습니다. 창틈으로 얇은 바람이 스며들었어요. 그 바람이 이불 끝을 살짝 들어올렸습니다. 세수부터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빗으로 가지런히 빗었어요. 옅은 크림을 손끝에 덜어 천천히 발랐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오늘 마음이랑 닮았더라고요. 옷장은 이미 비워두었어요. 남긴 옷들은 상자 속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입고 나갈 옷 한 벌만 문고리에 걸어두었어요. 그 옷을 차분히 입었습니다. 가방을 열고 마지막 물건들을 넣었어요. 얇은 지갑을 맨 아래에 넣었습니다. 수첩과 펜을 그 위에 올렸어요. 핸드폰 충전선은 동그랗게 말아 빈틈에 끼웠습니다. 사실을 증명해줄 봉투 하나를 맨 위에 올려뒀어요. 작은 물 한 병도 넣어두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김 서는 소리가 낮고 잔잔했어요. 따뜻한 물을 머그잔에 반만 따랐습니다.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쥐고 온기를 잠깐 들여다봤어요. 그 온기에서 오늘 숨쉴 박자가 또렷해지더라고요. 거실로 나와 커튼을 반쯤 걷었습니다. 골목 등불이 아직 희미했어요. 등불 아래 공기가 젖은 종이처럼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식탁 위 봉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과 번호 변경 확인서가 순서대로 누워 있었어요. 보건소에서 받은 종이도 옆에 붙였고요. 우체국 보관함 열쇠 묶음은 작은 천 위에 올렸습니다. 순서가 마음을 다시 고정해 주더라고요. 현관 신발을 가지런히 맞췄습니다. 남겨둘 신발은 벽 쪽에 붙였어요. 데리고 갈 신발 앞코는 서로 살짝 맞대어 두었습니다. 발끝이 같은 방향을 보니까 마음이 덜 흔들리더라고요. 손자 방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손잡이를 한 번 잡았다가 놓았어요. 다시 잡고 아주 천천히 열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따뜻했어요. 작은 등이 이불 속에서 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그 오르내림을 3번 따라 세웠어요. 베개 밑에 얇은 앨범을 밀어 넣었습니다. 앨범 표지가 베개 천에 부드럽게 스치더라고요. 그 소리가 속삭임처럼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짧은 편지도 넣었어요. 멀리 가도 사랑은 여기 남는다고 적었습니다. 글씨가 살짝 떨렸지만 끝까지 눌러 썼습니다. 아이의 볼을 손바닥으로 살짝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따뜻하면 마음이 놓여요. 그 따뜻함을 손바닥에 잠깐 담아두었습니다. 방을 나와 문을 아주 조용히 닫았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온 불빛이 복도에 가늘게 누웠습니다. 그 빛이 길처럼 보이더라고요. 거실로 돌아와 시계를 보았습니다. 5시가 조금 못 됐어요. 초침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또렷함은 결심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물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맛이 맑았어요. 어제의 짠맛은 남지 않았습니다. 식탁 앞에 서서 봉투를 다시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종이 무게가 느껴졌어요.
말이 필요 없는 무게였습니다. 구두약을 얇게 발라 신발 앞코를 문질렀습니다. 반짝임이 살짝 살아났어요. 나가는 사람의 예의를 제 방식대로 지키고 싶었습니다. 현관불을 켜고 끄는 연습을 한 번 했어요. 켜졌는지 꺼졌는지 눈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충분하면 불안이 줄어요. 잠깐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낯선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버티고 견딘 얼굴이더라고요. 그 얼굴에 오늘자 마음을 조용히 얹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차갑지만 맑았습니다. 맑은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 뒤꿈치가 문턱을 넘었어요. 문턱은 생각보다 낮았습니다. 낮다고 해서 가볍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넘었습니다. 현관 앞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신발이 가지런했습니다. 가지런함이 인사를 대신했어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잠금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귀에 또렷이 박혔어요. 이 소리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불빛이 둥글게 켜졌어요. 문이 열리고 저는 빈칸에 조용히 섰습니다. 로비에 내려와 한 번 더 숨을 골랐습니다. 경비실 불이 희미했어요. 새벽의 건물은 사람보다 바람이 먼저 움직입니다. 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아주 옅은 파랑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새소리가 멀리서 한 번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먼 소리는 약속 같더라고요. 발걸음을 골목 끝까지 보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를 보면 발이 묶입니다. 저는 앞으로만 가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잠깐 앉았습니다. 가방끈을 느슨하게 풀어 어깨를 쉬게 했어요. 어깨가 내려앉으니 턱도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첫 차가 오기 전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할 일을 두 줄로만 적었어요. 의사, 정착. 짧지만 분명했습니다. 첫 차 불빛이 골목을 부드럽게 훑고 왔어요. 문이 열리고 따뜻한 공기가 안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발을 올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몸이 좌석에 가볍게 붙었어요. 창밖이 뒤로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지는 풍경에 어제의 그림자가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도시가 깨어나는 기척이 창유리에 얇게 비쳤습니다. 빵 굽는 냄새가 아주 약하게 섞여 들어왔어요. 그 냄새에 배가 조용히 출렁였지만 배보다 마음이 먼저 고요했습니다. 중간 정류장에서 한번 갈아탔습니다. 손잡이를 꼭 쥐고 균형을 잡았어요. 균형만 잡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균형을 잃지 않겠습니다. 창밖으로 강이 보였어요. 물결이 넓게 숨을 쉬더라고요. 그 숨에 제 호흡을 맞췄습니다. 도착지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단순해졌습니다. 단순하면 두려움이 줄어요. 남해 쪽으로 이어지는 길이 떠올랐습니다. 바람이 다른 결로 분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을 제가 곧 알게 되겠죠. 버스에서 내리며 가방을 다시 매만졌습니다. 매만진 손이 제 등을 한번 두드렸어요. 괜찮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새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가슴이 안에서 조용히 펴지더라고요. 펴진 가슴으로 저는 앞으로 걸었습니다. 정류장 끝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얇게 걷혔습니다. 빛이 새로 생기더라고요. 새로 생긴 빛 쪽으로 발을 보냈습니다. 오늘 저는 떠났습니다. 붙잡지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말보다 종이로 눈물보다 절차로 걸었습니다. 그 길 끝에서 제 이름이 또렷해졌습니다. 정의자 괜찮다 속으로 한 번 더 불렀습니다. 불러놓으니 마음이 제자리를 찾더라고요. 제자리를 찾은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벌써 3달이 지났어요. 남해 바람이 부는 마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은 방 두 칸에 마당이 붙은 집이에요. 아침이면 텃밭으로 나갑니다. 상추와 고추와 쪽파가 줄을 서 있어요. 흙을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면 냄새가 바로 올라옵니다. 흙냄새는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점심 전에는 마을길을 걷습니다. 작은 슈퍼에서 국수를 한 다발 사고 옆집 할머니와 안부를 짧게 나눠요. 참 핸드폰은 자주 꺼둡니다. 알림이 조용해야 제 생각이 또렷해져요. 가끔 전원을 켜면 부재중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문자도 여러 줄이 들어와 있어요. 미안하다는 말과 돌려달라는 말이 섞여 있습니다. 궁금하다는 말과 여기로 오라는 말도 보여요. 읽고 나서 저는 다시 전원을 끕니다. 읽는 것과 대답하는 것은 다른 일이더라고요. 저는 대답 대신 제 일을 합니다.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햇볕에 걸어둔 이불을 걷습니다. 가끔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뒤돌아보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옵니다. 그럴 땐 수첩을 펼쳐 날짜들을 훑습니다. 도장이 찍힌 날, 서류가 정리된 날, 마지막 상을 차린 날. 그날들의 글씨가 저를 다시 앞으로 밀어줍니다. 윤재 생각은 자주 납니다. 베개 밑에 놓고 온 앨범을 떠올립니다. 그 앨범이 아이 마음에 오래 머물길 바랄 뿐입니다. 20살이 되면 알게 될 작은 적금도 조용히 숨 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커도 사람의 마음은 각자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를 가볍게 다루면 상처가 납니다. 상처를 두면 썩습니다. 썩기 전에 걸어 나온 건 비겁이 아니었어요. 살자는 쪽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단순해서 귀합니다. 밥, 물, 햇빛, 바람, 그리고 제 이름. 이 5가지로도 사람은 충분히 사라지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말 뒤에 붙여야 할 예의와 무게, 그리고 존중이 사라진 자리에서 떠나는 마음은 도망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선택이라는 것도요. 여기는 마음극장입니다.